어르신 선생님, 세월이라는 기차를 타고 쉼없이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굽이굽이 인생길을 걸어오시며 수많은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셨을 그 여정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자녀들은 둥지를 떠나 제 갈 길을 가고 평생을 바쳤던 직장에서는 멀어져 조금은 여유가 혹은 허전함이 찾아오는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어느새 희끗해진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이 먼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의 기력에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는 생각에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년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와 깊이로 인생을 다시 한번 채워나가는 소중한 기회의 장입니다. 젊음의 열정과 패기가 옅어진 자리에 이제는 삶의 통찰과 온화함, 그리고 진정한 연결의 가치가 피어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해온 배우자와의 관계는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몸의 변화를 이해하며 새로운 방식의 사랑을 가꾸어 나갈 때 우리의 황혼은 그 어떤 청춘보다도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길을 안내하는 작은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체념하고 많은 부부 관계와 건강의 문제들을 과학적인 근거와 따뜻한 조언으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사랑 호르몬이라는 우리 몸의 신비로운 물질부터 면역력의 비밀, 소통의 기술에 이르기까지 이 글을 통해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중과 배려, 건강과 행복, 그리고 아름다운 황혼을 완성하는 삶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1부 노년에 대한 오해와 새로운 시작. 우리는 종종 노년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갖곤 합니다. 사랑도 열정도 다 식어버린 시기, 그저 조용히 건강이나 챙기며 소일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노년이라는 풍요로운 시간을 너무나도 좁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는 오히려 노년기에 접어들어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치열한 경쟁과 의무감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의무와 책임이라는 무거운 옷을 벗고 순수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두 번째 봄과 같습니다. 1.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다면 노년의 사랑은 은은하게 온기를 전하는 화롯불과 같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설렘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그 자리는 깊은 이해와 편안함, 그리고 말없이도 통하는 신뢰가 채워줍니다. 손을 잡고 함께 산책하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것, 서로의 아픈 곳을 주물러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노년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랑의 변화를 사랑이 식었다고 오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서로에게 바라는 사랑의 방식이 달라졌음을 인지하고 지금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사랑의 언어를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지 않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일상에서 활력을 느끼고 즐거움을 추구하며 정신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수동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꾸는 과정의 핵심에 바로 관계가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따뜻한 관계, 친구들과의 즐거운 교류, 사회적인 연결망이 우리의 정신 건강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만병의 근원이며 따뜻한 연결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이제 낡은 편견을 걷어내고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를 새롭게 가꾸어 나갈 구체적인 방법들을 과학의 눈으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제2부 마음과 몸을 잇는 과학 사랑의 묘약과 우리 몸의 변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거나 따뜻하게 안거나 진심 어린 눈맞춤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아주 특별한 물질이 분비됩니다. 바로 사랑 호르몬 혹은 신뢰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호르몬은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핵심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사랑 호르몬이란 무엇인가? 사랑 호르몬은 본래 출산 시 자궁 수축을 돕고 모유 수유를 촉진하는 역할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이 호르몬이 남녀 모두에게서 사회적 유대감, 신뢰, 애착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와 가깝다고 느끼고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사랑 호르몬이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증명하는 사랑 호르몬의 놀라운 효과. 이 호르몬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리적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스트레스 감소 및 심리적 안정. 사랑 호르몬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우리 몸의 긴장과 불안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불안과 우울감을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배우자와의 따뜻한 포옹, 다정한 대화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20초 이상 진심을 다해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유명합니다. 혈압 안정 및 심혈관 건강 증진. 사랑 호르몬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은 뇌졸중,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배우자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잦을수록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연구는 이 호르몬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 생명과 직결된 건강 지표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줍니다. 통증 완화 효과. 사랑 호르몬은 우리 몸의 천연 진통제 분비를 촉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만성적인 관절통이나 근육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따뜻한 손길로 아픈 곳을 마사지해 줄 때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느끼셨다면 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몸 안에서 통증을 줄여주는 좋은 물질들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면역력 강화. 사랑 호르몬은 면역 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심리적 안정을 찾으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더욱 활발하게 기능하게 됩니다. 이는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기억력 및 인지 기능 향상. 놀랍게도 사랑 호르몬은 사회적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감정을 더 잘 기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이는 노년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고립감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하며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일상에서 사랑 호르몬을 샘솟게 하는 방법. 값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의 사랑 호르몬 공장을 힘차게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20초 이상 안아주기. 어색하시더라도 용기를 내보세요. 출근하는 배우자를, 잠자리에 드는 배우자를 말없이 꼭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스트레스가 녹아내립니다. 손잡고 산책하기.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를 함께 걸으며 손을 잡아보세요. 피부의 접촉은 사랑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칭찬과 감사의 말 표현하기. 오늘 당신 덕분에 정말 즐거웠어. 늘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와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강력한 사랑 호르몬 분비 촉진제입니다. 함께 웃기. 재미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거나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함께 웃는 시간을 가지세요.
웃음은 몸에 활력을 주는 좋은 호르몬들을 동시에 분비시키는 최고의 활동입니다. 눈을 맞추고 대화하기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을 잠시 끄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세요. 진정한 관심과 공감의 눈빛은 사랑 호르몬 분비의 원천입니다. 부부간의 친밀한 스킨십 성관계는 사랑 호르몬이 가장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쾌락의 문제를 넘어 두 사람의 유대감을 극대화하고 위에서 언급한 모든 건강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라는 생각에 주저하기보다 서로의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의 친밀감을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 호르몬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천연 명약입니다. 이 약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노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부 우리 몸의 방패, 면역력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 나이가 들수록 감기에 한 번 걸려도 잘 낫지 않고 대상포진 같은 면역 관련 질환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면역력은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적군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와 같습니다. 이 군대가 튼튼해야만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면역력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와의 따뜻한 관계에 있습니다. 1. 면역력이란 무엇이며 왜 노년기에 중요한가? 면역력이란 우리 몸에 침입한 병원균을 식별하고 공격하여 제거하는 방어 시스템 전체를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면역세포의 기능과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면역체계의 노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젊은 시절에는 가볍게 지나갔을 감염병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도 더디며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한 방어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년기의 건강 관리는 면역력 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넘어 일상의 활력을 유지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힘이 바로 면역력이기 때문입니다. A. 관계와 면역력의 과학적 연결고리. 그렇다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면역력에 영향을 미칠까요? 과학자들은 우리 몸의 점막에서 분비되는 한 가지 중요한 면역 물질에 주목했습니다. 우리 몸의 최전방 수비수 점막 면역 물질, 이 특별한 면역 물질은 눈물, 침, 콧물, 그리고 기관지와 소화기관의 얇은 막 등 우리 몸의 최전선에 분포합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이들을 붙잡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감기나 폐렴 같은 호흡기 감염, 식중독 같은 소화기 감염을 막아주는 1차 방어선인 셈입니다. 친밀감이 면역 물질 수치를 높인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부부 관계를 갖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침 속에 있는 이 면역 물질의 농도를 비교한 결과 주 12회 규칙적으로 관계를 갖는 그룹의 수치가 다른 그룹에 비해 30% 이상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70대, 80대 노년층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배우자와의 따뜻하고 규칙적인 친밀 감성 관계를 포함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랑 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 물질 생성을 자극하여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옛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3. 성별에 따른 추가적인 건강 이점. 규칙적인 부부 관계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특화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남성 전립선 건강의 파수꾼 남성의 경우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에게 원활한 배출을 도와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사정 횟수가 많을수록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전립선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정액과 함께 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여성 천연 호르몬 요법. 여성의 경우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여성 호르몬은 뼈를 튼튼하게 하여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며 질과 자궁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여성에게 규칙적인 부부 관계는 자연스러운 호르몬 균형 유지에 도움을 주는 천연 호르몬 요법과도 같습니다. 4. 면역력을 높이는 통합적인 생활 습관. 물론 부부 관계만으로 모든 면역력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할 때 우리 몸의 방패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세요. 특히 아연굴, 육류, 셀레늄, 견과류, 비타민 다채소, 과일, 비타민 라햇볕 등 푸른 생선은 면역세포 활성화에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매일 30분씩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체계를 재정비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필수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듯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의 가장 큰 적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즐겁게 웃고 몸에 좋은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함께 땀 흘리며 하루하루 쌓아가는 노력의 결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4부 존중과 배려의 첫걸음. 청결이라는 이름의 언어. 부부 사이의 친밀감과 건강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청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청결을 단순히 깨끗하게 씻는 것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이 문제를 꺼내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고 민망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노년기의 청결은 단순한 위생을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언어입니다. 또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사소한 부주의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청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왜 노년기에 청결이 더욱 중요한가? 젊었을 때는 다소 위생에 소홀해도 몸이 알아서 방어해 주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우리 몸에 여러 변화가 찾아오면서 청결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저하된 면역력. 앞서 살펴보았듯이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는 같은 세균에 노출되더라도 감염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부와 점막의 약화. 피부는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구강과 생식기의 점막 또한 위축되고 약해집니다. 건강한 피부와 점막은 외부 세균의 침입을 막는 물리적인 방어벽 역할을 하는데 이 방어벽이 약해지니 세균이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구강 내 환경의 변화.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입안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침은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고 번식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침이 부족해지면 충치, 잇몸 질환은 물론 구강 내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구강 내에는 700종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친밀한 접촉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요실금 등 기저 질환. 일부 어르신들이 겪는 요실금이나 변실금 같은 문제는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이해하는 것이 노년기 청결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이는 더러워서가 아니라 소중한 서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존중을 담은 청결 실천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핵심은 친밀한 관계 전후의 세심한 관리와 일상적인 습관에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전 배려의 준비. 부드러운 샤워 관계 직전에 자극이 강한 비누나 바디워시 대신 약산성의 순한 세정제를 사용하여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외음부는 전용 여성 남성 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이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강 청결은 필수 양치질과 가글을 통해 입안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이자 서로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경우 틀니 세정제를 이용해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손 씻기.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세균을 옮기는 부위입니다. 관계 전 비누를 이용해 손을 꼼꼼하게 씻는 습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 후 건강을 지키는 마무리. 즉시 소변 보기. 관계 후 바로 소변을 보는 것은 요도로 침입했을 수 있는 세균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어 여성의 방광염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세정. 관계 후에는 다시 한번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질 내부까지 과도하게 씻어내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질 내 세균총을 파괴하여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외음부 주변만 가볍게 헹구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청결에 대해 지혜롭게 대화하는 법. 어쩌면 실천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 문제에 대해 배우자와 대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어도 왠지 민망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혜롭게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를 주어로 말하기. 당신 냄새. 나와 같은 비난의 언어는 관계를 망칠 뿐입니다. 대신 나는 우리가 더 건강하고 편안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관계 전후에 이렇게 같이 씻는 걸 우리만의 약속으로 정하면 어떨까? 와 같이 나의 생각과 제안의 형태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정보 활용하기. 오늘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나이 들수록 청결이 면역력에 그렇게 중요하대.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지 않을까? 와 같이 객관적인 건강 정보를 활용하여 대화를 시작하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함께 실천하기. 어느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둘의 문제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씻고 있을게. 당신도 같이 씻자. 와 같이 함께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소통입니다. 청결은 부끄러운 주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서로의 몸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아끼겠다는 존중의 표현이며 건강한 황혼을 함께 열어가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제오부 마음의 다리를 놓는 기술. 행복을 부르는 대화법. 요즘 우리 부부는 대화가 없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해봤자 좋은 소리도 안 나와. 많은 노년 부부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이야기가 바로 소통의 부재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녀 문제, 돈 문제 등 이야기할 거리가 넘쳐났지만 이제는 각자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사라진 관계는 물이 흐르지 않는 강과 같아서 점점 생명력을 잃고 삭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몸과 마음에 여러 변화가 찾아오는 노년기에는 서로의 상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긍정적인 소통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사랑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강력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1. 왜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어려워질까? 오랜 세월 함께 살았다는 것이 꼭 소통을 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함께했기에 발생하는 소통의 함정들이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착각. 이심전심이라는 말도 있지만 부부 사이라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모두 읽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알 것이라는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지고 서운한 감정만 쌓이게 만듭니다. 과거의 상처와 고정관념. 오랜 시간 쌓여온 부정적인 감정이나 우리 남편은 원래 저래.
우리 안에는 또 저 소리내와 같은 고정관념은 열린 소통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 성적인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사실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소통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비난과 지적 위주의 대화 습관 대화를 시작했다 하면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라며 가르치려 드는 습관은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관계를 살리는 대화의 5가지 황금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소통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조금만 의식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제1원칙 타이밍과 분위기를 존중하라. 상대방이 피곤해 보이거나 텔레비전에 집중하고 있을 때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여보, 지금 이야기 좀 할 시간 괜찮아?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 배려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질이 달라집니다. 제2원칙 비난 대신 나를 주어로 말하는 법을 사용하라. 당신을 주어로 하는 비난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왜 맨날 늦게 들어와? 대신 나를 주어로 하여 나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이 늦게 들어오면 나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고 외로운 기분이 들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비난이 아닌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제3원칙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긍정적으로 요청하라. 알아서 잘 좀 해와 같은 모호한 말은 갈등만 키웁니다.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요청의 형태로 말해야 합니다. 나 요즘 무릎이 아파서 그런데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당신이 저녁 설거지를 좀 도와주면 정말 고맙겠어. 와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4원칙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의 표현을 아끼지 마라. 좋은 소통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맞추며 아,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와 같은 추임새를 넣어주며 적극적으로 듣고 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알겠어라며 그 감정 자체는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5원칙 감사의 마음을 수시로 표현하라. 감사는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오늘 끓여준 된장찌개 정말 맛있었어. 늘 묵묵히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와 같이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감사의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관계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3. 우리만의 대화 시간을 만들어라. 일주일에 한 번 30분이라도 좋습니다. 부부 대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약속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요즘 가장 즐거운 일, 요즘 나를 힘들게 하는 일, 우리가 함께 해보고 싶은 일과 같은 주제를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통은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한 대화를 통해 마음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질 때 우리의 관계는 다시 건강과 활력을 되찾고 그 어떤 젊은 시절보다 깊고 풍요로운 유대감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제6부 시간과 함께 깊어지는 삶의 비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부부 관계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지레짐작합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혼 생활 50년을 넘긴 노부부들의 친밀감과 관계 만족도가 오히려 다시 상승하는 마치 알파벳 U자 모양과 같은 곡선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노년의 친밀함은 젊음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차원의 깊이를 가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1. 결과 중심주의에서 관계 중심주의로의 전환. 젊은 시절의 성은 종종 능력이나 결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기, 삽입, 절정 등 행위 자체의 성공 여부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 중심주의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가 찾아올 때 좌절감과 불안감, 의무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한 노년 부부들은 이러한 결과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관계 중심주의로 나아갑니다. 이는 행위의 결과보다 친밀감을 나누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즐기기,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부드러운 스킨십을 나누고 애정 어린 대화를 하는 그 순간 자체에 집중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친밀감, 존중, 삽입을 포함한 전통적인 성관계만이 유일한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기, 꼭 껴안고 잠들기, 애정 어린 입맞춤 나누기 등 다양한 형태의 스킨십을 통해 얼마든지 깊은 유대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각을 깨우는 소통. 어떻게 해주면 더 기분이 좋아? 당신은 어떤 느낌이야? 와 같이 서로의 감각과 느낌에 대해 솔직하게 소통하며 두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새로운 친밀감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갑니다. 한 노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그저 의무감에 할 때도 많았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아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주물러주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 어떤 때보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이것이 바로 관계 중심주의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신체적 변화를 수용하고 함께 대처하기.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남성은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고 여성은 폐경 이후 질 건조증 등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만 하면 문제는 더욱 악화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공유하기. 요즘 내가 예전 같지가 않아서 좀 속상하네와 같이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배우자에게 털어놓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는 약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신뢰하는 동반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함께 해결책 찾기. 여성의 질 건조증은 윤활제를 사용하면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발기부전 문제는 스트레스나 심리적 요인이 원인일 수도 있고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으므로 부부가 함께 비뇨기과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에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 자체가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듭니다. 3. 관계의 만족도가 가져오는 최종적인 건강 효과. 배우자와의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는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실질적인 회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심장 건강 및 장수. 만족스러운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켜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낮춥니다.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통증 감소 및 수면의 질 향상. 관계 시 분비되는 좋은 호르몬들은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여 만성 통증을 완화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어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젊어 보이는 외모. 행복 호르몬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의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안색을 밝게 하고 실제로 몇 년은 더 젊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말은 노년에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맺은 말 황혼, 다시 피어나는 사랑의 시간. 긴 글을 함께 해주신 어르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노년의 사랑과 건강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과학이 어떻게 그 비밀을 풀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 호르몬이 우리 몸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부터 면역력을 지키는 관계의 힘, 존중을 표현하는 청결의 언어, 마음의 다리를 놓는 소통의 기술, 그리고 시간과 함께 깊어지는 삶의 지혜까지. 핵심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노년의 행복은 포기가 아닌 적응과 발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사라져가는 것들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의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행복의 방식을 함께 찾아 나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서로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수십 년의 비바람을 함께 이겨내고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며 남은 인생의 행복을 함께 가꾸어갈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현관을 나서는 배우자를 가만히 안아주기. 따뜻한 밥상 앞에서 고맙다고 말하기. 저녁 식사 후 10분이라도 손을 잡고 이야기 나누기.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메마른 마음의 샘물이 솟게 하고 그 샘물은 다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씻어내며 얼굴에 건강한 혈색을 돌게 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청춘인 한 우리는 언제까지나 푸르고 건강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어르신의 황혼이 그 어떤 시절보다 따뜻하고 평온하며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